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노비통 럭셔리 칼럼입니다. 시작 전에요.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뭐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죠. 시작은요. 야당 대표 시절 그 지위를 이용해 국방부에 외압을 넣어 아들을 황제 복무시켰다 뭐 이런 것이었죠. 근데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보좌관을 시켜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 요것만 남았죠. 이게 불법인가요? 이제 요것만 남아있는데 그것 갖고도 끝까지 물고들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화했더니 병가 휴가는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 휴가를 썼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있죠. 외압, 청탁 다 어디 갔습니까? 검찰 조사에서도 별거 없다고 결론이 났죠. 이 검찰 조사 얘기도 웃겼어요. 애초에는 언론이요, 검찰이 그 정권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면서 엄청나게들 때려냈지요. 그런데요, 아주경제 특종을 보면은요, 이미 석 달 전쯤에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대검 즉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에서 기다려, 발표하지 마, 요거 써먹을 거요 하면서 쥐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났죠.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해놓고 추 장관 더 두드러 맞으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아주경제의 장용진 기자, 김태현 기자, 참 소금 같은 분들이죠. 근데요, 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분이요, 아주경제신문 기자입니다. 아시아경제 아니에요. 두 신문사, 그 언론은 아주 차원이 다른 언론사예요. 장용진 기자가요, 아시아경제에 있다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경제신문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뭐 그 얘기는 그렇고, 야당에서는요, 아직도 뜯어먹을 것이 남았는지 국정감사에서 또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역효과가 나고 있는 데들 이러고 있어요. 잘 하고 계십니다. 예, 끝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참 민주당은 야당 복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직사병 현모 씨 얘기를 좀 해보죠. 안 할 수가 없죠. 이 외압 의혹이요, 애초에 이 당직사병이 페이스북인가 어디에다가 글을 올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것을 김도읍 의원이 탁 물어갖고 세팅을 하면서 장사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당직사병 현모 씨는 TV조선에까지 출연을 해가면서 의혹제기에 열을 올렸죠. 몇 달 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야당과 적폐 언론들이 손잡고 추미애 장관과 아들은 물론이고 남편의 시아버지의 딸까지 먼지 털듯이 탈탈탈탈탈 털어냈습니다. 물론 죄가 되는 건 없었죠. 근데 뭐 상관없죠. 요즘은 언론이 그냥 찍어내는 대로 죄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니까요. 어쨌든 법적 결론은 문제없음, 이렇게 나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요, 이 당직사병 현모 씨가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니까 사과하라, 아니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전화한 것은 사실인데 아니라고 했다, 이것이죠. 예, 검찰에서도 전화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럼 그렇다고 보고 믿어야죠. 근데요, 애초에 이 사태가 전화를 했냐 아니냐 요걸 갖고 시작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복귀를 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이상한 마크를 단 장교가 와서 휴가 처리를 하라고 했다. 정말 이상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요것이었지요. 그러면서 마치 권력자의 큰 비리가 있는 듯이 그냥 떠들고 댕기면서 얘기했던 이 얘기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불고, 전화는 했지 않느냐? 이것 갖고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해드려야죠. 먼저 그 황희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뭐 말도 좀 세게 했고 3자 입장이었으니까 사과할 건 해야겠죠. 근데요, 추미애 장관한테 사과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무릎 수술 해가지고 공익요원으로 가도 되는데 엄마 때문에 현역 입대해갖고 다른 무릎까지 수술을 하고 병가 휴가 2번 냈다고 황제 복무한 몰지각한 청년으로 몰려불고 정상적으로 들어간 월급 180만 원짜리 인턴 직장도 난장판이 돼버리고 다리 수술한 와중에 컴퓨터 게임 했다고 게임 중독자 돼버리고 아버지 다리 불편하신 거 다 까발려지고 아버지 할머니까지 부정청탁을 한 몰상식한 사람들로 몰려불었잖아요. 이 모든 게 현모 씨가 제기한 의혹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꼭 사과까지 받아야 됩니까? 본인이 사과할 일을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현모 씨도 물론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러나 추미애 장관과 가족은 몇백 배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나만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요. 누구 스타일인지 아세요? 김재련 변호사 스타일이에요. 난 해도 되고 너들은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입니다. 아, 답답해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박덕흠. 전 이분 생각하면요, 웃음부터 나요. 어떻게 2020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정치인이 배지를 달고 있냐고요. 이분의 의혹을 보면은요, 마치 군사 독재 시절 정권 실세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마음껏 해먹었던 그것과 비교해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밀리지 않아요. 남부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강남 아파트 73억 땡긴 걸로 헉하게 만들더니 본인 관련 회사로 몇백억 땡긴 걸로 헉헉하게 만들고 자기 가족 회사로 수천억 의혹까지 나오면서 흐드드드드드드하게 만들더니 돈만 밝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최근엔 채용 비리까지 터지면서 할 말을 잃게 만들었죠. 뭐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 돈으로 골프장을 200억 비싸게 싸갖고 차익을 어떻게 했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나 여성 2명을 골프장에 데리고 간 이후에 정직원이 됐다라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은 애교 수준입니다. 이 아저씨 뭐죠?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장 돈 많은 의원이라서 이제 돈은 됐고 뭐 이제 명예를 얻어볼까 이래서 정치하는 줄 알았는데요. 절대 아니었죠. 돈 더 벌라고 정치에 뛰어든 것 같아요. 국회의원 배지 가지고 떼돈을 번 의혹을 아주 매우 심하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뭐 대놓고 땡긴 것 같아요. 방법은 아주 간단했죠. 자기 전문 기술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분이 계속 국토위 소속이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국정감사 때 건설사들이랑 지자체 불러다가 뭐 건설 비리 밝히고 의혹 같은 거 밝혀내고 철퇴를 내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건설 비리 전문가이신 뭐 덕흠 아저씨가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전문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누구보다 비리 유형과 방법을 잘 안다는 것이지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뭐 훤히 보였겠죠. 그러면 불러다가 잡디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자체 공사건 건설사 하청이건 덕흠 아저씨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죠.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여 따낸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끼 이 양반들아. 국회의원 가족 회사로서 수천억 일감을 따내면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적당히들 하셨어야죠. 얼마나 신이 났었을까요? 반면 일감 못 따내는 다른 건설사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국회의원은요, 이런 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의원들은 적당히 하거나 참는 것이겠죠. 근데 전혀 참지를 못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의혹들을 흠뻑 뒤집어 쓰셨으면 그만두셔야 되는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버티십니다. 히딩크 감독의 명언처럼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뭐 이런 것일까요? 상임위원장 그 자리들을요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해서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삼선인 박덕흠 의원은요 국토위원장을 했을 겁니다. 끔찍하죠. 근데 반대로 여당은 더 좋을 수도 있죠. 여당 국회의원장한테 저런 핵폭탄급 의혹이 터져버렸으면 민주당은 더 좋았겠죠. 근데요 이런 재미난 생각을 하기에는요 의혹들이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나 더러워요. 덕흠 씨는 지난 국회 때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라고 해가지고 건설사가 입찰비리로 3번을 걸려버리면 건설사를 아웃시키는 그 법안을 갖다가요 나를 밟고 가라 하면서 끝까지 제지를 하면서 막아내셨어요. 정말 이해 충돌의 화신입니다. 대담하신 분이에요. 주변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좀 더 이게 살펴보니까요 안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해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대놓고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이런 양반을 국토위에 계속 보낸 국민의힘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덕흠 씨가요 자기 편한테는 아주 그냥 뭐 시원시원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의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길 바랍니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불거지다 못해 골마서 터질 때까지 가만히들 놔뒀던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국회에서요. 이거야말로요.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시나 국민의힘에서는요. 특검할 거면 이상직, 김웅걸, 윤미향 같이 엮어갖고 세트로 다 특검을 하자입니다. 뻔한 수법이죠.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요. 구독, 박덕흠 의원 코너로 몰아갖고 다 실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박덕흠 의원 혼자만의 의혹일까요? 이렇게 대놓고 어마어마한 의혹을 만든 자신감에는 분명히 전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민주당 정치인이 엮여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아프리카 군부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이건 뿌리부터 찾아갖고 뽑아버려야죠. 더 속 터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밝혀진 이 의혹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만 파헤쳤는데도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사실요, 더 기다리다가 이거를 갖다가 칼럼에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 덕흠 아저씨를 묻고 있어요. 언론이 얘기들을 거의 안 합니다.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라도 뭉쳐갖고 들고 일어나야죠. 조중동은요, 지금 박덕흠이라는 단어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수천억 원짜리 이런 의혹들 놔두고요. 이익은 대가 200만 원 어쩌다 하는 것을 그 메인에다 올려놓고 있고 강경화 장관 남편이요. 합법적으로 1억 얼마짜리 그 배상걸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처음에 그냥 놔두면요, 이것은 정부 여당에 더 좋은 일이겠다. 저 아저씨 더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의힘은 더 안 좋겠다.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요, 이거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엮여있는 사람들 정말로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박덕흠 의원이요, 무소속으로라도 버티는 이유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버티는 이유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만두는 순간 수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버릴 테니까요. 근데 박덕흠 의원은 워낙에 대담하신 분이라 다른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혹시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따, 무섭습니다. 그랑께 우리 깨시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욕심도 앵간히 부려요. 욕심이지. 식사하십시오.